민주당에서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뉴 이재명입니다. 뉴 이재명의 정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막 경향신문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 뉴 이재명에 대한 기획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은 언론에서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다음 뉴 이재명을 이제 모집하는 포스터를 봐도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확인한 계기가 이번 합당 논란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뉴 이재명이 막았다. 이러면서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뉴 이재명 세력 어떤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다고 보세요? 먼저 하십시오. 김근식 교수도 네. 조만간 뉴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버. 내버립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은 이재명이다. 제가 요즘 이걸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화된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도 혹은 보수였던 이 유권자층이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네. 그리고 이를테면 지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진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도 확장, 요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지지층 내에서 네. 뉴 이재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성향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는 그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과거에 국민의힘 지지자였거나 오. 개혁신당 지지자였거나 네. 이런 분들이 더 분포상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존 민주당이나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빚이 없는 거죠. 네.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특히 586, 뭐 친노 친문 이건 다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고, 네. 지금 그 기득권들의 관성적인 어떻게 보면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고, 네. 대표적인 이슈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제 이렇게 지금 논리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지지층 사이의 움직임이고, 당 내부로 보면 결국에 신구 주류 간의 이 다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의 정통 이제 구주류로 보면 뭐 586부터 친노 친문 이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랬던 세력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네. 지난 총선에 공천을 받고 혹은 뭐 이 정권에 중용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궤가 달라요. 그리고 약간 철학적으로도 다르고 노선도 좀 다르고, 네. 후자가 훨씬 더 중도적이고, 뭐 실용적이고, 뭐 이런 거라고 할까? 그 이제 신구 간에 이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맞물려 가지고, 네.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문제하고, 그 특검 후보 추천 문제하고, 이런 이슈를 타고서 지금 당내에서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장외에 있는 김어준 혹은 유시민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네. 비정상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 미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그분들이 표출하면서 네. 엄청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어준 씨를 공격하더라고요. 화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은. 네. 그래서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머지않아 김근식 교수도 뉴 이재명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네버랍니다, 네버. 이게 네. 뉴 이재명은 이제 이게 기시감 있는 게 옛날에 이제 뉴 DJ 플랜이라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호남, 그다음에 뭐 빨갱이, 그다음에 뭐 좌파 이런 이제 인신 공격과 이제 그 고착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계를 못 벗어난다라는 이제 자기 반성 속에서 제가 볼 때 92년 선거 이후에 네. 그 뉴 DJ 플랜을 이제 만들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쪽으로,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보수 쪽 사람들을 영입하고 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뉴 DJ 플랜이었는데, 지금 제가 뉴 이재명 보니까 딱 그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 정치학자니까.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뉴 DJ 플랜은 DJ라고 하는 대권 전략이었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걸출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집권 전략으로서 한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성공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IMF라는 그 시기적 상황을 맞아가지고 한 건데.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된 뒤에 된 뒤에 생긴 거예요. 현상이니까. 된 뒤에 뉴 이재명.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착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민주당은 아주 재밌는 그 구성이 있는데, 예전에
그 DJ 노무현을 이어서 친노 친문을 이어오면서 중앙 정치를 좌우했던 주류 세력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운동권 586. 386, 586 네. 애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누가 당대표가 되든 386, 586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86, 586이 실행 능력이 있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정세균이 당대표가 되든 정동영이 되든 이해찬이 되든 누가 되든 추미애가 되든 이 사람을 쓰는 거야. 다 줄이었네요, 계속 그러면. 줄이었던 거야. 네. 그런 상황에 이재명이라는 저 성남에 저 보이지도 않는 성남의 지방 변호사가 깔짝깔짝 하다가 성남시장 하면서 재수 좋게 하다가 재수 좋아서 도지사가 되고 네. 중앙에 딱 뛰어든 거예요. 비주류가 비주류가 주류가 뛰어들면서 됐다. 문재인하고 한번 붙었다가 세게 당했죠. 그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해경군 김씨 사건이 네, 있었고. 네, 네. 그걸 겪고 결국은 그 변방에 있던 비주류가 튀어 올라와서 수십 년 민주당을 장악했던 주류 세력을 갈아엎은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더니 민주당에 남아있는 세력 중에 일부 그 주류 세력 사람들이 기존 주류 세력들이 기존 주류 세력들이 정청래를 대신해서 네. 또 김어준, 유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이 다음 권력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좀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었던 합당이다. 거죠. 네. 이게 대통령도 지금은 아닌데 청와대도 이건 아닌데 하는데 정청래하고 김어준, 유시민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되치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 이재명은 그 변방에서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비주류 세력이 올라와서 민주당의 주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민주당에 수십 년 있었던 주류 세력에 대한 저는 정면 공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네.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뭐 이념 지향 또는 뭐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 거 말고 지금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중도, 실용, 통합 이걸로 가자라는 지금 명분으로 움직이는 건데 네. 그 흐름이 하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방의 비주류와 수십 년 해왔던 중앙의 주류 싸움이 한 판 더 붙는 건데 또 하나 네. 지금 박은숙 의원이 말씀하신 그건데 또 하나 제가 볼 때 뭐 있냐면 이건 좀 부차적인 하지만 뉴 이재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씀한 대로 저 보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컨대 신인규, 예컨대 허은하, 예컨대 뭐 김용남. 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넘어왔는데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없어. 힘들었던 차에 보니까 합당이 깨졌네. 이게 된 거야. 네. 거기 전 올라탔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너도 나도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네. 이런저런 세력 다툼을 벌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 원심력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지났고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야당은 질이 멸렬하고 그러면 어쨌든 집중해서 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쭉 밀고 가는 게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될 일인데 민주당이 스펙트럼이 넓어진 데다가 대야 전선이 심심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긴장을 안 시켜. 그러니까 원래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정치의 속성이라는 게 이 밖으로의 싸움이 없으면 안에 싸우게 돼 있거든. 그렇죠. 지금 공공의적이 있으면 똘 좀 뭉치는데. 그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당대표가 군기를 잡든 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하긴 좀 그렇잖아. 그럼 뭐 당무 개입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무라인을 가동해가지고 저 교통정리를 하든 아니 왜냐면 공취모 저걸 가지고서 네. 뭐 서로 공소 미쳤다. 취소 모임? 네, 서로 미쳤다 그러고 이런 게 네.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 그런데다가 아니 어차피 5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 문제는 5년 이후의 일이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저거 뭐 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법적으로 뭐 절차는 남겠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저걸 부자연스럽게 국회의원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 네. 국정조사 하기 위한 여론전 벌여서 국정조사 만들어서 이 검찰을 압박하겠다? 그 공소청을 압박하겠다는 거지. 검찰은 네. 없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공소청의 기능이 어떻게 될지, 역할이 어떻게 될지, 업무가 어떻게 될지, 거기가 보안 수사권을 가질지, 뭐 어쩔지, 이런 네. 게 지금 하나도 정해지지 않는데 대통령 사건 하나로 이렇게 이 문제의 초점을 옮겨와 버리면 네. 이게 이제 시스템에 왜곡이 발생하거든요. 대통령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총선 경쟁이 벌어지면서 속내는 네. 자기들의 세력 다툼, 차기 당권, 더 나아가 차기 공천권, 뭐 차기가 누구냐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귀책 사유가 저는 양쪽에 다 있다고 봐요.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도 없이 네, 합당 그냥 선언한 거. 난데없이 합당 얘기를 그리고 관리를 못했어. 네. 던져놓고 자기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귀책이 있는 반면에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가 자기를 오망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뭐야 총리가 내일 모레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총리직에 전념해야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콩밭에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 투쟁의 당사자가 돼버렸어요 당내.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정리를 누가 해요? 그럼? 누군가 그립을 잡고 정리를 해야 돼. 아니 네. 대통령이 오더라도 내려야 돼요. 아니면 정무수석이 자기 정무수석 그만둘 각오하고 멱살 잡고라도 그만 정리시켜야지. 이대로 가면은 저 진짜 안 좋은 모습. 근데 정무수석님도 이번에 페이스북 강듣고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제 정무수석 이 언급이 정리 안 되면서 돼. 약간 좀 정리 애매한 안 상황이 좀 되고 돼가지고. 홍익표 수석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그 못해요. 못하고 저를 시키십시오. 제가 할게. 뉴 이재명이 여기 있었네.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지금 살이 가장 쫄깃하고 맛이 달달한 숭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에 경매받은 자연산 숭어회를 썰어서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두세 명이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숭어회 400g이 23,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요건 정리가 안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이것들은 정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도 없지만 네. 이 뒷배를 쥐고 있는 이 이른바 온라인에서의 이 유튜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주류라고 했던 김어준 매불쇼라는 세력이 있고 유시민 세력이 있고 여기 지금 대항에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뉴 이재명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온라인에서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갈등이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온라인상에서 자기들끼리 유튜버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정무수석이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나라 정치판의 현 주소입니다. 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권력욕, 개인적인 미래 권력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막 결합해 들어가면서 엉망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요. 막을 방법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박원석 의원이 말한 대로 이렇게 민주당이나 여권 세력 내부에 이런 추잡한 권력 투쟁과 온라인 정치가 작동하는 데는 야당이 별짓을 못하니까 야당이 그냥 존재감 없이 개판이니까 어차피 지방선거 이길 자기들끼리 거니까.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네.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내부에서 개판 만들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 반성해야 당위원장으로서 네. 참회하고 반성하고 다음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면 저를 꼭 당대표로 뽑아주기 바랍니다. 반성하고.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폐허에서 새싹을 키워서 보수에 제가 희망을 제발 정말 만들어가겠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술도 좀 섰으면 좋겠어요. 끊고 반성하면. 술 안 먹었어요. 아유 거짓말.